네, 다음으로 에버캠텍의 조영호 글로벌 사업총괄님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총괄님께서는 친환경 바이오 소재 글로벌 사업을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친환경 분야의 탄소 제로와 기후 선진국을 자처하는 미국과 유럽, 그리고 중국의 선두 기업들과 일선에서 컨택하시면서 글로벌 최신 트렌드와 정책, 그리고 기업들의 실제 니즈를 누구보다 빠르게 접하고 계신다고 이제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영호 사업총괄님의 발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조영호입니다. 저는 친환경 패키징을 활용한 글로벌 상품화 방안과 관련된 주제로 한 15분 정도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주로 중국 및 유럽을 중심으로 핵심 사항을 좀 먼저 말씀드리고요. 기타 미국이나 일본, 동남아 등 기타 권역에 대해서는 이후 추가로 진행된 세미나가 있다면 또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발표는 아래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한국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를 하려면 각 국가의 각종 플라스틱 규제나 시장 현황에 대해서 점검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중국에 있어서 먼저 플라스틱 규제 현황을 좀 잠깐 보게 되면 탈플라스틱 시기가 2060년으로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약간 늦습니다. 한 10년에서 한 30년 정도 늦게 좀 잡혀 있고요. 현재 플라스틱에 대한 재활용에 대한 부분도 한 17.6% 정도로 해서 아주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20년도에 플라스틱 재활용 관련된 주요 정책들을 계속 발표를 했습니다. 그 중에 오염관리 강화 및 제한이라는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 안에 보면은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생산, 판매, 사용을 단계적으로 제한하겠다라는 강력한 규제 정책을 발표를 했죠. 그리고 생분해 플라스틱과 관련된 주요 정책도 발표를 했는데 그 안에는 생분해 플라스틱에 대한 품질이나 표준을 이제 정해보겠다라는 거가 21년에 나왔습니다. 개략적으로 보면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좀 늦게 발표가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그 탈플라스틱 관련된 부분이 이제 포장으로 연결해서 보게 되면 과연 고차원성 필름 시장이 어느 정도로 형성되어 있느냐가 관심이 있을 텐데요. 지금 중국의 경우에 22년도에는 고차원성 필름 시장의 경우가 약 한 3.1조 원 정도, 이 정도의 규모로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재별로 간단히 보게 되면 아직도 PVDC라는 소재가 약 51% 정도 점유하는 등 다른 선진국과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고 계시다시피 PVDC는 소각할 때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발생시킨다라고 우려가 좀 있는 소재지요. 그다음 친환경 종이 포장 시장으로 가게 되면은 22년 기준에 한 61조 원 정도 규모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친환경 종이 시장의 규모는 약 한 1.4조 원 정도로 봐서 전체 포장 시장보다는 약간 작죠. 하지만 규모는 매우 큰 시장이기 때문에 아주 매력적일 걸로 판단이 됩니다. 플라스틱 규제 현황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국의 생분해 플라스틱 정책은 다소 늦었기 때문에 생분해 플라스틱 시장은 전체 다른 시장에 비해서 규모가 좀 작은 한 1.5조 원 정도로 규모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플라스틱 시장 중에 하나 더 눈여겨볼 거는 이제 생분해 플라스틱 부분인데요. 글로벌 시장과 유사하게 PLA 소재가 지속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한 20년에 36% 정도의 점유율을 갖던 것이 25년이면 한 40% 정도로 증가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알고 계시다시피 PLA는 수분 70%, 58도씨 이상의 퇴비화 시설에서만 생분해가 된다는, 퇴비화가 된다는 조건 때문에 지금 대체 소재로서 TPS나 PHA 등의 소재가 상당히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른쪽에 하나의 연구에서 보실 수 있듯이 3D 프린팅 원료로 PLA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 퇴비화 부분에 문제가 좀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TPS를 첨가하는 연구 진행 사례가 있을 정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중국 외의 글로벌 시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 탄소 중립 시기는 대략 2030년부터 2050년까지 중국보다는 좀 앞서 있는 상황이고요. 플라스틱의 재활용 부분도 EU는 2030년에 90% 정도의 재활용을 하겠다라고 공격적인 목표를 할 만큼 큰 목표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2년도에 EU가 바이오 기반 생분해성 퇴비화 플라스틱 프레임워크라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발표문 안에는 무분별한 그린워싱도 방지하겠다라고 하는 매우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부담금이나 규제 부분에 있어서도 키로당 0.8유로에서 0.45유로 정도까지의 플라스틱 세를 부담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어서 있을 만큼 매우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른쪽인 시장 현황을 잠시 보겠습니다. 글로벌 전체적으로 볼 때 고차단성 필름 시장의 경우는 24년도 예측치로 봤을 때 약 47조 정도로 형성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면은 앞서 중국과는 다르게 PVDC는 17.8% 정도로 작은 점유율을 차지하는 반면에 EVOH나 메탈라이즈 필름 같은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종이 포장재 시장을 살펴보면은요, 전체 한 466조 원 정도의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고차단성 종이 시장으로 보면 약 33조 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유럽의 경우로 한정할 경우에 플라스틱을 사용을 제한하고 종이 포장을 상당히 장려하는 추세에 지금 있는데요. 이 경우 친환경 또는 고차단성 종이 포장 시장은 앞으로 더욱더 증가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글로벌 생분해 플라스틱 시장의 경우에는 여전히 PLA 점유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나 생분해 농업용 필름 시장에서는 스타치 블렌드나 TPS라고 하는 소재를 활용한 생분해 플라스틱의 점유율이 가장 높게 확인되는 현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시 발표 자료가 보이고 있나요? 화면이 지금 혹시 안 뜨고 있는지 않나 하고 생각이 되는데요. 화면 보이십니까? 밖에 말씀드려야 되죠. 네, 잠깐 진행에 착오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친환경에 관련된 사례를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제 다음 발표인 국내 기업 사례에서는 국내에 진행되는 세부 사례를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글로벌 각 권역별, 국가별 사례와 관련된 얘기를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경우에는 네슬레의 사례와 썬칩의 사례를 가져왔는데요. 네슬레의 키캣의 경우에 한국은 PCR 50%를 사용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에는 종이 포장재를 사용하는 걸로 확인되고 있고요. 썬칩의 경우에는 한국과 달리 미국의 정책이나 규제에 따라서 생분해 포장을 적용할 예정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다고 합니다. 국내의 경우에 보면 농심과 마켓컬리 등 기업의 경우에는 필름 구조를 아주 단순화해서 단일 재질의 포장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포장재로 대체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다른 글로벌 기업들의 경우에는 종이 또는 폴의 올레핀 포장지를 출시해서 100% 친환경 재사용이 되거나 재활용될 수 있는
단일 재질로 다 변경하는 걸로 지금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당사가 글로벌 고객들을 응대하면서 경험한 주요 고객사의 니즈를 기반으로 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고 있는 회사의 경우는 중국에 있는 연포장 기업입니다. 종이와 플라스틱 복합 소재를 기반으로 파우치를 생산하고 있고요. 대부분 중국에서 유럽과 미국으로 수출되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유럽이나 미국에서 재활용 가능성이나 생분해성 소재를 기반으로 한 소재 개발을 요청을 해왔기 때문에 그 중에 PVDC를 대체하는 솔루션을 저희와 협업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지금 보고 계신 회사는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지만 이탈리아에 R&D를 두고 있는 육가용품, 신선 제품 포장재를 제조하는 회사, 패키징 회사입니다. 이 신선 제품 리드 필름에 EVOH 대신 보다 친환경적인 하이 배리어를 적용할 니즈가 있어서 저희와 NDA를 맺고 관련된 솔루션을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래 회사는 연포장 생산에서 컨버팅까지 하는 종합 패키지 생산 회사입니다. 이 회사 역시 재활용성에 중점을 두고 기존에 복합 필름으로 되어 있던 것을 단일 재질로 교체하는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넥스레를 활용해서 PE의 단일 재질 또는 종이 포장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협업을 좀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회사는 동남아에 소재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 역시 유럽에 주로 수출을 진행하는 회사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포장 규제가 워낙 강화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도 단일 재질을 교체하는 중인데요. 기존의 PVOH라는 소재를 활용하고 있어서 석유 제품 대신 천연 기반의 하이 배리어 소재인 넥스레를 적용하여 NDA를 체결하고 지금 협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에 사례는 글로벌 제지 기업에 대한 사례인데요. 식품용 종이 포장재를 확장 중에 있는데요. 산소 차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이 배리어를 적용한 니즈를 요청을 해왔고요. 종이 기반의 하이 배리어 솔루션을 적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저희가 협업 중에 있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글로벌 진출의 규제 현황, 그다음 시장의 규모, 그다음에 각 국가별로 적용되고 있는 사례들을 간단히 요약을 해보면 크게 세 가지의 트렌드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단일 재질에 대한 포장, 두 번째는 친환경 종이 포장, 세 번째는 친환경 생분해 플라스틱에게이라고 하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단일 재질의 경우에는 중국의 경우 여전히 PVDC가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친환경의 그 필요성을 인해서 친환경 배리어에 관심이 증대될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되고 있고요. 유럽은 이미 친환경의 니즈가 많이 진전되고 있습니다만 기존의 PVOH나 EVOH의 한계성을 극복을 할 수 있는 친환경 배리어가 증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친환경 종이 포장의 경우에는 중국이 사실상 최대의 종이 포장재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친환경 종이 포장 시장이 덜 열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높은 성장률과 시장 규모를 고려할 경우에 아주 매력적인 시장일 걸로 예측이 됩니다. 유럽의 경우에는 2030년까지 종이의 재활용률을 85%를 목표로 할 만큼 친환경 종이 포장의 요구가 아주 강하게 요구되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경우에 산소를 차단할 수 있는 배려를 적용한 친환경 포장에 관심이 증가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생분해 플라스틱의 경우에는 PLA가 강력한 소재이긴 하나 그 퇴비아의 제약 문제 때문에 도전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TPS나 pH 등 타 소재의 등장들을 지금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유럽의 경우는 중국, 미국이 생분해 플라스틱이 훨씬 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유럽의 경우에는 강력한 소재를 개발하고 있는 바스프나 노바먼트라는 회사가 있듯이 상용화를 주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프랑스에서 바이오 폐기물, 즉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분리배출이 공식적으로 의무화가 됐죠. 이를 통해서 생분해 음식물 쓰레기 봉투의 시장이 아주 크게 성장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친환경 패키징을 활용한 글로벌 상품화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글로벌 친환경 패키징의 가장 최신 트렌드를 엿볼 수 있는 좋은 내용 발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공지사항이 있는데요. 지금 채팅창으로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시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조영호 총괄님께는 두 가지 질문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른 질문들에 대해서는 채팅창에 답변을 별도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한 가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 패키징 도입 과정에서 글로벌 기업 고객들이 직면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질문한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눈이 잘 안 보여서요. 네. 지금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단일 소재화에 대한 니즈는 매우 강하게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단일 소재화를 하기 위해서는 산소 배려와 같이 그 배려에 대한 부분이 정말 친환경적이고 생분해 될 수 있는 소재로 개발이 될 수 있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소재를 개발할 수 있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저희 에버캠텍이 그 부분에 대한 연구 개발과 상용화에 성공했다. 그래서 관심을 많이 받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문 읽어드리겠습니다. 중국 생분해 플라스틱에 관심 있는 직장인입니다. 지금 발표 내용을 보니 중국으로도 생분해 플라스틱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알고 있는 정보로는 중국의 생분해 플라스틱 영역이 그다지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생분해 소재 관련 생산 원가도 매우 낮아 한국 같은 선진국 기업이 진출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 계획인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이 사업과 관련된 질문이라 매우 중요하고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일 것 같아요. 앞에 말씀 주신 대로 그리고 제가 발표를 드린 대로 중국이 현재 생분해 플라스틱 영역이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분해 소재와 관련돼서도 생산 원가가 매우 낮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국도 글로벌 탈 플라스틱 정책의 흐름을 벗어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이미 발표되는 정책만 보더라도 빠른 실행 또는 적용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주 크게 성장할 사업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에 생산되는 생분해 소재는요, PBAT나 PLA가 대부분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당사는 그와 차별적인 TPS라고 하는 생분해성 소재를 가지고 PBAT와 컴파운딩해서 기존의 PLA 대비 보다 저렴하고 보다 우수한 생분해 플라스틱을 만드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려고 하고요. 중요한 거는 그 TPS의 안정적인 원료 공급, 그다음에 컴파운딩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당사는 안정적인 공급사로부터 원료 공급을 받고 있고 우수한 컴파운딩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중요한 글로벌 정보들을 전달해 주셔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수고해 주신 조영호 총괄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